새벽의 공기가 희미하게 흔들렸다. 세연은 무언가 낯선 감각에 눈을 떴다. 눈을 뜨자 소파 위 자신의 곁에 앉은 정호의 어깨가 보였다. 그의 머리카락이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멈춰야 하는데 왜 아무 말도 못하지?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세연의 나이는 48, 인테리어 일을 하며 혼자 산 지 5해가 넘었다. 새벽에도 켜져 있는 조명, 커피 향, 그리고 작업 도면. 그 일상이 전부였다. 누군가와 함께였던 시간은 이제 손끝에서도 잊혀졌다. 그런데 한 달 전 옆집에 젊은 남자가 이사 왔다. 가끔 마주치는 행색은 편의점을 다녀오는 듯했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듯했다. 내 눈엔 그저 백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다. 세연은 거품 목욕 중이었다. 물방울이 흘러내리는 몸 위로 가운을 급히 걸쳐 입고 젖은 머리 그대로 문 앞으로 나갔다. 누구세요? 저 옆집이에요. 문을 열자 젊은 남자가 해맑게 웃으며 섰다. 순간 욕실의 따뜻한 공기가 문틈으로 흘러나갔다. 저기, 혹시 결혼하셨어요? 세연은 멈칫했다. 네. 그는 급히 손사래를 쳤다. 아,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대뜸 그게 무슨 소리이신지. 그게 그냥 친해지고 싶어서요. 세연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저 지금 상태가 이래서요. 나중에 이야기하시죠. 정우는 문틈 사이로 스쳐나온 따뜻한 공기 속에서 순간 숨이 잠시 멎는 걸 느꼈다.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 가운의 매듭, 그리고 미묘하게 흔들리는 시선. 그건 어떤 의도도 없었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다.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죄송합니다만 남긴 채 돌아섰다. 다음 날 아침 공기가 차가웠다. 세연은 분리수거를 하러 나가다 마주친 그를 보고 잠시 멈췄다. 정우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저 어제 당황하셨죠? 세연은 웃으며 말했다. 네, 적잖게 당황하긴 했어요. 정우가 머쓱하게 뒷머리를 긁었다. 저도요. 제가 좀 경솔했죠. 세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뭐, 요즘 세상에 이상한 사람도 많으니까요. 그의 웃음이 잠시 번졌다가 사라졌다. 서로 몇 걸음 떨어져 있었는데 그 거리 사이에 묘한 공기가 맴돌았다. 가벼운 인사였을 뿐인데 세연은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그의 웃음이 자꾸 머릿속에 남았다. 며칠이 흘렀다. 정우는 여전히 조용했다. 커튼은 닫혀 있었고 밤이면 노트북 불빛만 새어나왔다. 세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 불빛을 찾는 버릇이 생겼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를 마주쳤다. 오늘은 이상하게 낯설었다. 늘 티셔츠 차림이던 그가 정장을 입고 있었다. 세연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뭐야, 백수는 아닌가 보네. 그가 먼저 웃었다. 출근하시는 길이에요? 세연이 짧게 웃었다. 네, 일 때문에요. 근데 오늘은 좀 다르시네요. 아, 네. 잠깐 미팅이 있어서요. 미팅이요? 네. 일 같은 거예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살짝 웃었다. 세연은 그 웃음에 뭔가 걸렸다. 가벼운 미소인데 묘하게 단단했다. 그때서야 생각했다. 이 남자 단순히 집에만 있던 게 아니었구나.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정우가 말했다. 오늘 커피 한잔 하실래요? 세연은 대답 대신 미묘하게 미소만 지었다. 문이 닫히는 찰나 둘 사이 공기엔 묘한 전류가 흘렀다. 며칠 뒤 세연은 거래처 미팅을 마치고 근처 카페에 들렀다. 평소처럼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 노트를 펼쳤는데 낯익은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검은 셔츠에 단정한 어깨선. 창가 쪽에 앉은 정호였다. 그는 이어폰을 꽂고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세연은 잠시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화면 속 움직이는 그래프들이 눈에 들어왔다. 빨간 선과 초록 선이 얽히고 숫자들이 쉴 새 없이 변했다. 그건 분명 단순한 업무 문서가 아니었다.
세연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뭐야 주식 그래프? 그 순간 정우가 고개를 들었다. 시선이 마주쳤다. 둘 다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미소를 지었다. 정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쪽으로 다가왔다. 여기서 뵙네요. 그러게요. 미팅 끝나고 잠깐 들렀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커피 아직 안 시키셨죠? 세연은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아직요. 정우가 주문대로 커피 2잔을 받아와 자리에 앉았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노트북 화면을 덮었다. 아까 그거 봤죠? 세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프요? 뭐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정우가 짧게 웃었다. 놀라지 마세요. 저 주식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제 일이에요. 세연은 눈을 살짝 크게 떴다. 투자자세요? 트레이더요. 실시간으로 매매하는 쪽. 세연은 잠시 그 말을 곱씹었다. 평범한 옆집 청년이라 생각했던 그가 매 순간 숫자와 싸우는 사람이라니. 정우는 조용히 덧붙였다. 대부분은 백수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뭐 거의 비슷하긴 하죠. 세연은 그 말에 작게 웃었다. 그래도 멋있네요. 전 매일 벽이랑 색깔이랑 싸우는데 당신은 숫자랑 싸우시네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일이 인테리어라고 하셨죠? 네, 맞아요. 요즘은 현장보단 설계나 리모델링 쪽 의뢰가 많아요. 거의 집에서 일하죠. 정우가 눈썹을 살짝 올렸다. 아, 그럼 진짜 집 전문가시네요. 세연이 웃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는 커피잔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사실 마침 잘 됐네요. 제가 이사 온 집이 손볼 곳이 좀 많거든요. 손볼 곳이요? 벽도 허전하고 조명도 영 분위기가 없어요.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세연이 잠시 웃었다. 그건 일로 부탁하시는 거죠? 정우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정식으로 견적받고요. 세연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럼 한번 봐드릴게요. 둘 사이의 공기가 조금 바뀌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엔 묘한 설렘이 흘렀다. 서로를 향한 다음 약속이 생긴 순간이었다. 며칠 뒤 세연은 설계 도면과 샘플북을 들고 옆집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 정우가 웃었다. 어서 오세요. 이런 부탁 처음이라 좀 어색하네요. 괜찮아요. 저도 옆집 고객은 처음이에요. 신발을 벗고 들어서자 창가에는 커튼도 없고 벽은 텅 비어 있었다. 노트북이 켜진 테이블 위엔 커피잔과 메모지, 그리고 새벽까지 깨어 있었을 흔적이 남아 있었다. 세연이 조심스레 물었다. 여기서 일하세요?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거의 집이 사무실이에요. 그래서인지 분위기가 좀 답답하죠. 세연은 벽 쪽으로 다가가 손끝으로 결을 살폈다. 조명이 문제네요. 낮에도 이렇게 어둡게 느껴지면 안 돼요. 정우가 옆에서 물었다. 그럼 뭘 바꾸면 좋을까요? 이쪽 벽을 밝은 톤으로 바꾸고 조명은 간접으로 주면 좋아요. 그녀가 스케치를 하려다 뒤돌며 말했다. 혹시 줄자 좀 있으세요? 정우가 서랍을 뒤지며 대답했다. 어디 있었는데 잠깐만요. 둘이 동시에 바닥에 떨어진 줄자를 집으려다 어깨가 닿았다. 순간 세연이 멈췄다. 정우의 손등이 살짝 그녀의 손끝을 스쳤다. 둘 다 아무 말이 없었다. 세연이 먼저 몸을 물리며 말했다. 아, 제가 먼저 할게요. 정우가 작게 웃었다. 아, 네, 제가 방해했네요. 그 웃음이 이상하게 남았다. 가볍고 단정한데 그 안에 묘한 온기가 섞여 있었다. 세연은 줄자를 펴며 벽 길이를 재기 시작했다. 정우는 옆에서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가벼운 숨소리, 벽에 부딪히는 빛, 그리고 서로의 그림자가 겹치는 순간 그가 천천히 말했다. 이 집이 이렇게 밝아 보인 적은 처음이에요. 세연이 줄자를 정리하며 웃었다. 조명 덕이죠. 공간은 빛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정우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세연 씨, 오늘 일정 남으셨어요? 아니요.
이제 쉬어야죠. 그가 살짝 미소 지었다. 그럼 저녁같이 하실래요? 치맥이라도. 세연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치맥이요? 네, 갑자기 부탁드려 죄송한데. 오늘은 그냥 누군가랑 밥 먹고 싶어서요. 세연은 망설였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떤 계산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오랜 시간 혼자 있었던 사람의 솔직한 표정이었다. 치킨은 제가 시킬게요. 맥주는 취향대로 고르시죠. 그가 웃으며 말했다. 세연이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하루 종일 도면만 봤더니 갑자기 맥주가 당기네요. 정호의 눈빛이 환하게 변했다. 그럼 딱 좋네요. 잠시 후 테이블 위에 치킨 박스와 맥주 두 캔이 놓였다. 조명은 낮게 떨어졌고 둘 사이엔 익숙하지 않은 공기가 흘렀다. 정우가 맥주를 열며 말했다. 솔직히 이 동네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지금은 좀 정이 들려고 하네요. 덕분에. 세연은 잔을 들며 조용히 웃었다. 그럼 앞으로도 자주 이 동네에서 봐야겠네요. 정우가 잔을 부딪히며 말했다. 그 말 정말 좋은 약속처럼 들리네요.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에 퍼졌다. 밖은 이미 어둑했고 두 사람의 웃음은 이어졌다. 정우가 맥주잔을 내려놓으며 잠시 망설였다. 그의 시선이 세연에게 머물렀다. 이런 말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요. 세연이 눈썹을 살짝 올렸다. 네. 정우가 짧게 숨을 내쉬었다. 진짜 제 이상형이에요. 세연은 순간 웃음을 터뜨렸다. 취향이 좀 특이하시네요. 젊고 예쁜 아가씨들 많은데. 그가 머쓱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런 사람들 말고요. 세연 씨처럼 말투도 차분하고 눈빛도 단단한 사람. 그런 게 훨씬 좋아요. 세연은 잔을 돌리며 말했다. 장난이 좀 과하신데요. 정우가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장난 아니에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노래 한 소절이 묘하게 길게 들렸다. 세연이 시선을 피하며 잔을 들었다. 술이 좀 센가 보네요. 정우가 웃었다. 그럴지도요. 근데 진심은 술 때문 아니에요. 세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맥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조명이 낮게 떨어지고 둘 사이에 남은 건 눈빛뿐이었다. 치킨은 식어갔고 맥주는 생각보다 금방 비었다. 잔이 몇 번 더 부딪히고 웃음이 조금 길어졌다. 대화는 점점 느려졌고 이야기의 끝은 서로의 이름이었다. 세연이 말했다. 나 취했나 봐요. 정우가 잔을 내려놓으며 웃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세연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몸이 쉽게 일어나지 않았다. 따뜻한 공기, 낮게 떨어진 조명, 그리고 조용히 흐르는 노래. 정우가 말했다. 잠깐만 누워요. 잠들면 제가 깨워드릴게요. 세연은 대답 대신 소파 끝자리에 앉았다가 천천히 몸을 기댔다. 눈을 감자마자 세상이 조용해졌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자리에 앉은 채 같은 공기 속에서 잠이 들어버렸다. 새벽의 공기가 희미하게 흔들렸다. 세연은 무언가 낯선 감각에 눈을 떴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숨결이 너무 가까웠다. 눈을 뜨자 소파 위 자신의 곁에 앉은 정호의 어깨가 보였다. 그의 머리카락이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공기는 이미 말을 대신하고 있었다. 세연의 심장이 요동쳤다. 술 기운이 아직 남아있는 듯했고 모든 감각이 천천히 깨어났다. 몸이 먼저 기억했고 머리는 따라가지 못했다. 그 순간 세연은 스스로를 다그쳤다. 멈춰야 하는데 왜 아무 말도 못하지? 숨소리가 조금 더 가까워졌다. 말 대신 조용한 온기가 흘렀고 머릿속은 복잡한데 몸은 어느새 그 온도에 적셔지고 있었다. 이유를 찾을 틈도 거리를 둘 마음의 여유도 사라졌다. 세상의 소음이 모두 멎은 듯 남은 건 서로의 숨결뿐이었다. 새벽은 그렇게 조용히 흘러갔다. 두 사람의 경계가 흐려지는 동안 창밖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새벽은 그렇게 지나갔고 어느 순간 두 사람 모두 다시 잠이 들었다.
햇살이 커튼 틈 사이로 스며들 무렵 시간은 이미 오후로 기울어 있었다. 세연이 천천히 눈을 떴다. 머릿속이 흐릿했다. 기억이 이어지지 않고 몸엔 이상하게 따뜻한 여운만 남아 있었다. 조심스레 몸을 일으키자 부엌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달그락 물 끓는 소리와 함께 콩나물 향이 은은하게 퍼졌다. 정호의 뒷모습이 보였다. 편하게 걸친 셔츠, 걷어올린 소매, 그 아래로 규칙적인 손의 움직임. 그의 어깨 너머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세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낯선 집, 낯선 오후,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안도감. 정우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깨셨어요? 세연이 어색하게 웃었다.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냥 두었어요. 그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묘한 배려가 섞여 있었다. 정우가 국을 덜며 말했다. 해장엔 이게 최고죠. 세연은 식탁 쪽으로 걸어가며 조용히 대답했다. 냄새가 좋네요. 정우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이 집, 오늘따라 훨씬 따뜻해 보여요. 세연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국을 들고 있는 그의 손끝에서 이상하게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오후 햇살이 유난히 길게 드리워졌다. 세연은 식탁에 앉아 콩나물국을 천천히 떠먹었다. 뜨겁지도 미지근하지도 않은 그 온도가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렸다. 정우는 맞은편에서 말없이 물을 마셨다. 두 사람 다 전날 밤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맛있게 드세요. 그 한마디로 대화가 끝났다. 세연은 집으로 돌아오며 내내 생각했다. 아무 일도 없던 듯 행동했지만 그의 손끝, 그의 목소리, 그 순간의 온도까지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건 실수였을까? 아니면 내가 원한 걸까? 노트북을 켜놓고 도면을 수정하려 했지만 선 하나를 긋는데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옆집의 피아노 소리 같은 타이핑 소리가 자꾸 신경을 긁었다. 세연은 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괜찮아. 그냥 술 때문이야. 하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득 떠오른 장면 하나가 심장을 조였다. 어제 새벽 그 고요한 숨소리와 낮게 떨어진 조명 아래의 공기. 그건 술 기운으로만 설명되지 않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세연의 생각은 꼬리를 물었다. 정우가 지금 뭘 하고 있을지, 그도 자신처럼 뒤척이고 있을지. 창문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 불빛 하나가 그녀의 방을 다시 밝히고 있었다. 세연은 커튼을 닫지 않았다. 그저 불빛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며칠이 흘렀다. 그날 이후 둘은 마주치지 않았다. 세연은 일부러 엘리베이터 타는 시간을 피했고 정우는 그 시간대에 집 밖을 잘 나가지 않았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혹시 내가 실수했을까? 혹시 그 사람 날 불편해하진 않을까? 그런데 이상하게 서로 피하면 피할수록 더 신경이 쓰였다. 옆집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에도 가슴이 괜히 쿵 내려앉았다. 그날 오후 마트 앞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세연이 그와 마주쳤다. 정우는 손에 우유 한 통을 들고 있었다. 아, 둘 다 동시에 멈췄다. 세연이 어색하게 웃었다. 요즘은 바쁘셨어요? 정우가 뒤통수를 극적였다. 네 이것저것요. 근데 사실 그냥 쑥스러워서요. 세연이 피식 웃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잠시의 정적 뒤에 둘 다 동시에 웃었다. 그 순간 그동안 쌓인 긴장이 거짓말처럼 풀렸다. 정우가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세연이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까요? 오늘은 딱히 도면 볼 일도 없어요. 그날 이후 둘은 조금씩 다시 편해졌다. 가벼운 인사, 짧은 대화, 그리고 함께 웃는 시간들이 늘어났다. 며칠 뒤 정우가 세연의 문 앞에 섰다. 오늘은 제 차례죠. 차례요? 그날 저녁 신세 지셨으니까요.
오늘은 제가 밥 얻어먹으러 왔습니다. 그의 말에 세연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그 웃음이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 같았다. 정우는 그날 세연의 집에서 처음으로 편안한 온기라는 걸 느꼈다. 세연의 집은 따뜻했다. 은은한 조명, 커피 냄새, 그리고 정우의 웃음소리. 그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은은한 조명, 정리된 공간, 그리고 가스레인지 위에서 끓어오르는 냄비 소리. 정우는 낯선 온기에 잠시 멈춰섰다. 냄새 좋네요. 세연이 웃으며 말했다. 밀키트예요. 혼자 살다 보면 이런 게 제일 편하죠. 그래도 데워 먹으면 밥 냄새라도 나니까. 그 말 이상하게 위로되네요. 정우가 그렇게 말하며 식탁에 앉았다. 테이블 위엔 간장 불고기와 나물 반찬이 올려져 있었다. 평범했지만 보기만 해도 사람 마음이 풀어지는 그런 밥상. 이런 거 자주 해 드세요? 아니요. 오늘은 좀 특별하니까요. 세연이 숟가락을 건네며 덧붙였다. 처음 온 손님이잖아요. 정우가 잠시 웃었다. 그럼 제가 영광이네요. 식사 중간 정우가 조용히 물었다. 요즘 일은 좀 어때요? 늘 그렇죠. 사람 집 고치면서 내 마음도 좀 고쳐지는 기분이에요. 그거 멋진 말이네요. 정우가 말끝을 흐리며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사실 저도 요즘 좀 꼬였어요. 꼬였어요? 일이요. 숫자랑 싸우는 게 원래 일이지만 요즘은 숫자가 저를 이기네요. 세연은 눈을 들어 그를 봤다. 투자 쪽 말씀하시는 거죠?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나까지 흔들리더라고요. 세연은 한참 그를 바라보다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럴 땐 숫자 말고 사람을 봐야죠. 정우가 고개를 들었다. 사람이요? 네. 숫자는 변하지만 사람은 곁에 있으면 위로가 되잖아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 말이 방 안에 오래 머물렀다. 정우는 미소를 지었다. 이상하네요. 세연 씨랑 있으면 그래프가 멈춘 기분이에요. 세연은 눈을 피하며 말했다. 말을 그렇게 잘하면 투자도 안 망했을 텐데요. 둘 다 웃었다. 그 웃음이 밥보다 따뜻했다. 정우의 집은 늘 어두웠다. 밤늦게까지 키보드 소리만 들렸고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푸른 불빛이 세연의 마음을 괜히 불안하게 했다. 하루, 이틀, 사흘. 그의 표정은 점점 지쳐갔고 그럴수록 세연은 더 신경이 쓰였다. 그날 밤 세연은 저녁을 조금 더 만들었다. 불고기, 따뜻한 국, 그리고 작은 반찬 몇 가지. 조심스레 포장해 정우의 문 앞에 내려놓았다. 메모 한 장을 함께 붙였다. 밥은 챙겨 먹어요. 그래야 숫자도 이기죠. 문을 두드리지는 않았다. 조용히 내려놓고 돌아섰다. 그게 첫 번째였다. 그 뒤로도 세연은 며칠 동안 계속 문 앞에 음식을 두고 갔다. 미역국, 비빔밥, 오징어 볶음. 그냥 집에 있는 재료로 정성보다는 마음을 담아. 문은 열리지 않았지만 매번 다음 날 그 자리는 깨끗했다. 그게 답이었다. 정우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문 앞에 놓인 음식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냄새를 들이마시며 작게 중얼거렸다. 이 사람 참 따뜻하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다. 그리고 그날 현관문을 열자 정우가 서 있었다. 세연이 놀란 눈으로 물었다. 이제 좀 괜찮아요?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일이 조금 정리됐어요. 조금 숨통이 트이네요. 세연은 미소를 지었다. 다행이네요. 정우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그동안 덕분에 버텼어요. 진짜예요. 세연 씨가 챙겨준 밥 냄새 덕분에 하루가 버텨졌어요. 세연은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별것도 아닌데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별거 아니면 그 별거 아님이 제 하루를 살렸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오늘 저녁 시간 있으세요? 왜요? 오늘은 좀 숨 쉬고 싶어요.
일도 마무리됐고 바다랑 세연 씨만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세연은 순간 아무 대답도 못했다. 그저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바다 괜찮네요. 정호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그럼 약속이에요. 내일 같이 나가요. 토요일 아침 세연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옷장 앞에서 괜히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었다. 별것 아닌 나들이야. 그냥 바다일 뿐이야. 입술을 깨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정우는 약속 시간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다. 일찍 나오셨네요. 원래 이런 건 기다리는 쪽이 설레는 거죠. 그의 말투가 가볍게 들렸지만 눈빛은 진심이었다. 차 안엔 잔잔한 음악이 흘렀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세연은 창가를 바라보다 말했다. 요즘 바다는 잘 안 가봤어요. 일만 하다 보니까요. 정우가 웃었다. 그럼 오늘은 그냥 아무 생각도 말고 그냥 숨만 쉬어요. 그 말에 세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정말 오랜만에 머리가 비워지는 기분이었다. 차가 바다 근처에 멈췄다. 창문을 내리자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소금기와 파도 냄새가 섞여 있었다. 둘은 모래사장을 천천히 걸었다. 말이 없어도 괜찮았다. 그저 발끝에 닿는 파도 소리만이 대화를 대신했다. 정우가 조용히 말했다. 이상하죠? 이렇게 멀리까지 와도 마음은 자꾸 그 옆집 현관 앞을 생각하게 돼요. 세연이 웃었다. 그 현관 앞이요? 네. 세연 씨가 매일 음식 두고 갔던 그 자리. 그 냄새가 아직도 머리에 남아요. 세연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저 바다만 바라봤다. 그때 저도 이상했어요. 별 이유도 없는데 자꾸 챙겨주고 싶더라고요. 정우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걸음을 멈췄다. 그럼 우리 둘 다 이상한 거네요. 세연이 살짝 미소 지었다. 이상하면 어때요? 기분은 나쁘지 않은데. 바람이 조금 세졌다. 파도가 발목을 스치고 지나가자 정우는 발걸음을 멈췄다. 세연 씨. 세연이 고개를 돌렸다. 네. 정우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10살 차이 어떻게 생각해요? 세연은 잠시 멈칫했다. 글쎄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렇게나 차이 났었죠. 참. 정우는 작게 웃었다. 저 사실 나이 차이는 숫자일 뿐이다. 이런 말 남들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세연은 고개를 떨구며 허탈하게 웃었다. 그 말 참 쉽게 하는 거잖아요. 막상 내일이 되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가 잠시 세연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진짜 상관없을 것 같아요. 세연 씨랑 있으면 나이도 조건도 다 의미가 없어져요. 바람이 멈춘 듯 고요해졌다. 그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다. 저 사실 부모님이 안 계세요. 세연의 눈이 커졌다.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쓸쓸했다. 그래서 세연 씨를 고작 나이 차이로 상처 줄 그 누구도 없어요. 세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파도 소리가 멀어지고 가슴 한가운데로 뭔가가 스며드는 기분이었다. 정우가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나 한 번만 믿어줄래요? 세연은 대답 대신 그의 눈을 가만히 바라봤다. 바다빛보다 더 깊은 눈동자 속에서 묘하게 오래 머물렀다. 그리고 작게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그 말을 너무 빨리 하지 말아요. 그럼 나도 마음이 흔들리니까.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천천히 할게요. 그래도 방향은 같았으면 좋겠어요. 바람이 다시 불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발끝을 감쌌다. 그들의 그림자가 바다 위에 길게 겹쳐졌다. 시간은 조용히 흘렀다. 봄이 여름으로, 여름이 가을로 바뀌었다. 그 사이 세연의 도면엔 늘 작은 메모가 하나씩 붙어 있었다. 오늘은 좀 쉬세요. 밥은 제때 드시고요. 정우는 여전히 같은 층에 살았다. 밤늦게 불빛이 새면 세연은 커튼을 살짝 젖혀 확인했고 그 불빛이 꺼지면 안도하며 웃곤 했다. 둘은 매일 보진 않았다. 가끔 마트에서 마주치기도 하고
가끔은 일부러 안부 문자를 건네기도 했다. 그리고 어느 날 세연의 현관 앞엔 작은 종이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엔 칼슘제와 영양제, 그리고 짧은 메모 한 장. 이거 드세요. 오래오래 건강해야 내가 더 오래 사랑하죠. 세연은 그 문장을 읽고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웃으려다 눈가가 살짝 젖었다. 그날 저녁 정우가 퇴근하듯 걸어오는 걸 보고 세연은 창문 너머로 작게 인사했다. 오늘은 밥 드셨어요? 정우가 손을 흔들며 대답했다. 네, 세연 씨 덕분에요. 둘 다 웃었다. 그리고 그 웃음은 오래도록 남았다. 사랑이라고 부르든 인연이라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든 한 사람으로 남았을 뿐. 사람은 누구나 마음 한쪽에 누군가를 향한 작은 불빛을 품고 사는 것 같아요. 그 불빛이 사랑이든 그리움이든 혹은 단순한 온기든 간에 그건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세영과 정호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의 마음은